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현형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교안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고치겠습니다. 성대 법대 출신. 예. 오세훈 얘기부터 저희 시작할까요? 예. 예.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는 한강버스 선착장에 들렸습니다. 종묘도 직접 찾았었는데 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온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의원님부터 하시죠. 그렇죠. 다들하게. 한강버스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운행이 중단되고 다시 재시작했는데 과연 안전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고가 계속 난다면서요?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안전보안요원이 제대로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수도 지금 미비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버스가 사실은 대중교통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항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이 못 되고 있다. 저번에도 사실 방송할 때 보니까 아니 뭐 10시, 11시에 운행하는 게 뭐 출퇴근용이 될 수가 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댓글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지금까지는 안전 상태가 많이 불안하고 사실은 이 한강버스가 지나가면서 와류가 생기면서 그 선착장도 지금 파손도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강 고수부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예산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대비가 되지 않은 졸속 버스 개통이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도 불안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국가적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잘 챙겨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고요. 특히나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공공성의 문제. 왜냐하면 이 한강버스를 사실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관 합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다가 이런 운영에 대한 것들을 맡겼는데 실제로 이 한강버스가 지나갈 때는 그 일정 부분은 다른 뭐 우리 운항은 멈춰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일정 부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건데 이 우리 공공의 한강이라는 이 용도를 왜 그 업체한테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독과점을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한강버스 운행이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오세훈의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치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정말 많아요.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고뭉치 오세훈, 성공총리 김민석. 아마 오세훈 시장 요즘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한강버스 그냥 근거 없이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까지도 지적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하느냐고 이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 과정에서만 벌써 사고가 3건이나 났었고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버스가 수면 위에 철제 부표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굉장히 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유람선 이런 거 논란을 넘어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도 제대로 서울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 부처라든가 총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이태원 참사라는 불행한 사고가 우리가 서울에서 겪은 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태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만 보지 않잖아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제대로 했는가, 당시에 각 행정부처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했는가, 대통령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총리가 나서야 되는 거고 총리 입장에서는 행안부를 통해서라도 잘 점검을 해봐라. 저는 김민석 총리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오세훈, 든든한 김민석, 오히려 시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딱 좋습니다. 든든한 김 총리가 얼마 전에 종묘를 찾은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길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서양에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은 동양에 서울에 종묘가 있다.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이하고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세운 4구역을 재개발하면 숨이 턱 막힐 것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뭐 세운 상가의 재개발 문제는 오랫동안 있었던 이슈거든요. 예.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졸속으로 하거나 지금 치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선 앞두고서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그게 지금 비판인 핵심입니다. 것이죠. 예. 실제로 그리고 우리 종묘라는 종묘 순환 시대인데 종묘라는 정말 세계 문화유산의 그런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 경관도 사실은 그 역사적인 가치를 같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100m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개발된다 그러면 170, 180m의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종묘라는 뷰에 대해서 뒷 배경들이 완전히 이게 현대식 건물로 어떻게 보면 부조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거고 우리 문화청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체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졸속으로 고치면서 본인들이 꼼수로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개발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절차와 과정에서의 합의와 수기와 가장 최종 안이 어떤 것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오세훈이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정부나 여당이 세운상가 부지 재개발이 필요한데 종묘를 핑계로 재개발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꾸로 오세훈이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고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가 표현했지만 말썽꾸러기라니까요.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수사 그리고 이런 부분을 피해가려고 논란으로 덮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김민석 총리는 사실 K컬처 문화강국 이슈를 총리가 되기 전부터 사실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분입니다. 제가 비화를 하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스토리를 전해드리면 문화관계 인사들하고 하는 국회 조그만한 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의원님들도 왔다가 거의 가시고 저는 그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이제 공약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서 토론회에 들어가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신은 의원이셨죠? 들어와서 조용히 그 자리에 들어와서 다 메모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K컬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콘텐츠가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고 예. 없는 문화재도 지금 만들어야 돼야 되는 나라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지금 있는 문화재도 못 지키고 있다, 훼손하고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인석 총리가 지적을 한 거고요. 최영 문체부 장관도 지적을 하고 지금 각계 문화계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종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 된 것이에요. 잘 지켜야죠. 이렇게 논란만 커지다가 지정된 것마저 취소되면 그 오세훈 시장이 책임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이 그걸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리나 장관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를 지키기 위해서 종묘 일대를 세계 유산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오세훈의 이런 행보들이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는 그 유산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거는 30년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산 구역이 있고 그 주변을 완충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에 대한 제한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완충 구역에 대한 확정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완충구역에 대한 지정 그리고 여기에 91피치 그리고 19만 제곱미터의 규모를 세계 유산지구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리하게 졸속으로 개발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종묘에 대한 문화유산 평가 유네스코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개발이 합당하냐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무너진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이라 그러면은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절차를 걸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묘의 뒷부분이 이제 세운상가 부지인데 이렇게 높게 건물을 세우면
달라집니다. 이 종묘의 모습 자체가 달라져요. 이거 누굴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종묘를 카페처럼 쓰더니 오세훈은 종묘를 쇼핑몰에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계유산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유산의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국가여성청장이 밟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오기 전에 유네스코에서 여러 가지 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다던가 우려를 표시했을 때 오세훈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오히려 그때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요. 오세훈 시장이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걸 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온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쓰거나 이렇게 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릴 건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오히려 유네스코를 무시하고 급발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유산 전문가라든가 총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유네스코 의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뒷부분이긴 한데 유산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는 공문을 메일로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영문으로 보냈는데 해석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그걸 못 받았습니다. 예, 그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그 아이코모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작에. 근데 서울시가 이렇게 영어 공문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요. 영어로 작성돼 있어서 전문 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그거 내가 해줄게요. 내가. 회신을 그게 안 했다고 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국가유상청이 아 그래? 그러면 공문으로 정리해서 다시 서울시에 친절하게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대해서는 개무시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는 그냥 무시하고 싶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유네스코 자문관이랑 해가지고요 122m 뭐 거기까지 허용 받았어요. 높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받고서 진행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그게 팩트가 틀렸다는 거를 사실은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을 한 거죠. 유네스코에 그렇게 자문관이 확인해 줬냐. 공식 답변이 무엇이었냐. 어디까지 허용했느냐.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전용기 의원실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지금 국민의힘의 뭐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과거에 김건희 내 아내가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이래로 가장 희한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예. 아니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뭔 영어 공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서울시 공무원들은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문이 껄끄러우니까 그냥 회신하지 않고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넘어간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영어 어쩌고 하니까 다시 국가유산청에서 원본 문서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서울시에 짚어줬다고 합니다. 뭔 또 창피입니까?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으나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좀 속상한 게 뭐냐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개 주무관도 아는 이 공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짓말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문은 일반적인 말과 달리 모든 기록이 났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요. 이게 나아가서 서울시 망신이에요. 국제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막을 다시 들어가 보면은 오 시장이 취임했을 때 5개월 후에 그 2006년도라고요. 아이코모스에 있는 자문관 2명이 서울시에 방문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구두로 얘기했던 것을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포장해갖고 오세훈은 그냥 듣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세운상가의 개발권 그리고 종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에도요. 이 종묘 문화재 심의에서도요. 이 세운상가 개발권에 대해서 사실은 122m까지 올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안 돼. 그러면 종묘의 외경, 풍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건물 높이 더 낮춰 해가지고 50m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선택적인 리스닝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시장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하고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국가유산은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데 이거 개발해도 된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안 보고 공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오세훈 시장 약간 이명박 닮아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 이명박이 자기 별명이 불도저라고 자랑하고 지금 그 4대강 막 다수 들쑤셔가지고 내대손 가야 될 자연유산을 다 파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세훈은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종묘를 어떻게 해서 인근에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일부 토지주들이라던가 상업적 이익이 걸린 분들은 개발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막 기자회견 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있고 문체부가 있고 우리가 환경영향 심사 평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말썽쟁이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중이병 지금 말썽쟁이. 보기에 굉장히 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만약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유네스코의 그 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위험유산으로 분류가 돼버리면요. 그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를 우리가 정말 손실하는 거죠. 그렇기 그럼 때문에 국가적 손해가 엄청난데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사망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외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런던에서도 런던 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발하면서 이 지정이 취소될까 우려가 있어갖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때 세계유사위원회 위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특정 역사적 건물 주변에 현대 건물 스카이라인 시야에 들어오는 거 이거 경관을 잃게 되면은 건축물의 내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묘 자체에 대한 훼손이 아니더라도 이 스카이라인, 이 주변 광경 이런 것까지를 가치를 판단해서 사실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훼손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독일의 쾰른 대성당 이런 부분도 사실은 취소가 돼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리버풀 해양 산업 도시 이런 데도요. 사실 취소가 돼가지고 안타까웠던 기사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려고 각 지자체들이 지금 보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예. 정말 지자체들하고 주민들이 너무 노력하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해서 정말 지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종묘가 지정이 이미 되어서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도 부족할 판에 저는 오히려 훼손될까 봐 서울시가 더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세훈입니다. 정말. 아, 진짜 이 말썽쟁이 중2병 말이야. 예,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또 누가 말씀하시네. 오선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게 오히려 재개발을 하면 종묘가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또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죠? 뭐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아까 연관성을 스카이라인 가지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실제로 지금 뭐 K대연부터 해갖고 K팝, K컬처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경관 그리고 정말 고궁 이런 데 방문 많이 하잖아요. 한복 입고 예. 돌아다니고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엄청나게 줄 서고 거기에 기념품들 이번에 에이펙에 그런 기념품으로 또 만들어갖고 확산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고전의 그런 전통 문화적 가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는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 어떻게 종묘와 시너지를 낸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네. 이거 현대와 과거의 뭐 이렇게 전통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한 거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무상급식 투표 논란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당시에 그 보수당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이 문화까지 찾아왔는데도 너무 화가 나서 가라고 했다. 아하. 왜 논란을 일으키냐. 말도 안 되는 걸 하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그 시장의 그런 정책 행보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논쟁 속에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과
역발상하는 짓을 오세훈이 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김정인 위원장이 시작했다고 봐요. 예, 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K컬처의 위대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게 서울시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놀리고 있기는 오세훈. 제가 보기에 김정인 위원장이 너 또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 때처럼 이것도 그 정도의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인데.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의 딜레마인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예. 사람들이 한 게 뭐야? 라고 하는 비판들이 망했죠,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사실은 뭐 DDP 그리고 맞아요. 세빛둥둥섬 그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주변 경관과 얼마나 잘 어우러져서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번에 선거를 나가면서 세운상가에 대한 개발, 나는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과는 반대로 열심히 개발하고 공공성을 확대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어서 지금 개발도 하고 한강버스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졸속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빠르게 푸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 아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본인 주장만 하면서 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저항을 뚫고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지지율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은 하여튼 간에 뭔가를 했다.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무리수를 하더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그 딜레마와 하지만 그 현장에서의 아우성 이것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현명한 합리적인 그런 정치 활동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근시안적 졸속 행정을 하는 누군가를 다시 선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